관광이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고 가는 형태의 관광이 아니라 지역의 삶과 경제에 바로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광 프로젝트가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또 아까 학생들의 시선,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세대 실제로 그 평화의 주체 세력이 될 그 학생들의 시선에 맞춰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이제 여행의 패턴들이 바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뀐 환경 속에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그린 뉴딜에서 공정 관광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반도의 어떤 그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어떤 평화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적으로 표현을 하고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많은 영향들이 모여지면은 그 평화적인 어떤 경제, 접경 지역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활동들이 결국엔 가치화 될 거고 그게 수치화 될 텐데 이 밑그림들은 전부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접경 지역의 가치는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가장 그 어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가장 큰 어떤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여전히 안보 관광 혹은 고착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세일즈하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해왔는데 아까 우리 고단 선생님 청년들의 그 다양한 아이디어 완전히 이제 반전이잖아요.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접근들이 가능한 곳.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냐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만약 대체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한 곳이 접경 지역 아니겠는가. 새로운 또 강원도 혹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이런 접경지대라고 하는 비교적 근자에 만들어진 문화권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경쟁에서 활용하느냐. 이 활용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러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저는 이제 하이퍼로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접경지가 외지고 격오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가치들을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시대는 이미 넘어섰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확산의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이미 열려 있다면 이제 우리는 접경 지역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뭐 이따 청년 이야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지역의 청년은 누구인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들과 우리 지역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 영역 안으로 와서 공정여행이라든가 다양한 여행 혹은 뭐 경제 영역으로 활성화될 것인가 또 이것이 평화경제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가깝게는 남북의 대치 아직까지 대치 상황에서의 접경지역 남한 측의 시작은 되겠지만 공동구역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것을 넘어서는 남북의 교류의 문제까지도 간다면 굉장히 큰 앞으로의 미래 자산을 이미 강원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열심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화 인터체인지라고 이제 허영 국회의원께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근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리든 뭐 연필을 가지고 그리시든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원주, 홍천, 춘천을 연결하는 내륙 종단 철도를 놓고 2027년에 완공되는 동서고속철도가 있습니다. 속초, 뭐 인제, 양구, 화천, 이제 춘천까지. 그러면 이게 어떤 내륙 어떤 횡단 열차를 그려지게 되잖아요. 여기에 또 뭘 그려야 되냐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중앙고속도로가 철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현재 동해선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제진역까지. 이게 제진역까지 올라오면 제진역에서는 어디까지 또 추진을 하느냐. 북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원산까지 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면 제가 고향이 양구인데요. 차를 타고 양구를 가면 끝이에요.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더 올라가면 이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춘천이, 제가 뭐 춘천이라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춘천이 그것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평화로 가는
북방 경제 시대, 그러니까 북방 실크로드를 여는 평화 인터체인지의 역할로서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제 그 평화 인터체인지의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허영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인터체인지, 뭐 철도의 연결, 꼭 철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후의 도로라든가 어떤 것들의 연결은 굉장히 다른 일일 것 같은데, 이 공간들이 연결이 될 수 있고 내가 접근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지 속에 있고, 이것들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아까 권 대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북한이 해외와 같은 현상인데 그냥 언젠가 갈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일정 정도의 희망이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어설픈 형태로 접근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보다는 연결이 가능하고,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 없이 그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활로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평화 인터체인지 같은 거라면은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학업과 취업의 연장선상에서 도내 연고 청년들이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강원도 청년들 현실이라고 봤을 때, 지역사회에서의 좋은 사실 경험,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들을 통한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역에서 나의 흔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그 정서적 안전망들을 주는 것들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여지고, 지역에서의 좋은 경험과 좋은 관계는 추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데 일조할 것이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청년의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다양한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기존 정책이 수행하고 있는 거대 담론들 안에서 생략된 작은 단위의 단계들을 메워주고 완충하는 역할을 이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수행할 수 있을 거리라 판단이 되고요. 대상자들과 직접 삶과 지역사회 안에서 만나고 밀도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접경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열린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어떤 선배로서의 어떤 제언을 드리는 정도이지, 그러니 청년들이 오라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까지 사실은 갖춰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혹은 공공 영역에서 조금 담보해 줘야 되는 안전장치들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안전장치들이 조금 먼저 마련이 된다면 아까 우리 고석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 중에 일자리라든가 일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고 환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토대와 분위기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뭐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뭐 사회적 연대의 문제, 지지, 환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마련돼야 될 부분들인데, 어느 개인이나 뭐 사기업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공공적인 작업들이어서 그런 토대들이 좀 된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너무 비판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들이 좀 된다는 전제하에 사실 DMZ 접경 지역에서의 청년의 활동들은 아까 뭐 우리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가치 가능성들을 갖고 있다.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과 여건들만 갖추어진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문적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배 세대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활동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지역 사람들이 이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가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결합해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경제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항상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과제를 항상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 9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은 관과 우리
우리 영역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것에 어떤 많은 그 협력들이 필요로 해요. 아직까지는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민과 우리 추진 체계와 또 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청년들이 새로운 의제를 다룰 때에 공공이라든가 지역사회가 이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팅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의 서구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교육하고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그런 난장으로 창업이라는 게 쓰이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창업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돈 벌고 그 다음에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설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른바 평화경제 분야에서도 일정 정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결합되는 방식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모델들을 발견해내고 뽑아내려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강원도 내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저는 청년들이 유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를 통해서 유목하고 자유로운 청년들이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능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자원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본인도 밖으로 나가갖고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홍보하고 임팩트를 가져오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역들을 오히려 어려운 지역일수록 강조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되면은 굉장히 숨막혀하고 그 창의성과 톡톡 튀는 청년의 강점이 사라지면서 그냥 일을 잘 못하고 그 잘 가꿔지지 못한 일종의 인재로 낙인 찍히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면서 강원도에서는 예를 들면 오픈랩 같은 형태의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특성을 좀 더 고려해주는 설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각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 주체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안에서의 그런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지역에서 실제로 이제 난 살아야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뭐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베이스 삼아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꾸준히 살아가고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일자리들이 사실 이런 평화경제 영역 안에서 이런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이걸 기점으로 인프라들을 좀 늘려나가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주체들과 이 영역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이 연결의 지지망들을 이 사회적 경제 안에서 만들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역을 경계 삼아서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되게 자유로워져야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더 쉬워질 거라 판단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했던 컸던 것들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 딱 들어오려고 하면 지역의 주소지를 무조건 옮겨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서 지역 사람들이 사실 이 친구들을 우리 지역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준다, 이런 감수성들은 되게 낮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청년들 스스로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연대 조직들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큰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지망들을 이 사회적 영역 내에서 이 주체들이나 많은 선배들이 그런 지지망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청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굉장히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어떤 공공에서의 경험 자산들을 어떻게 청년에게 줄 것이냐와 이런 어떤 안전장치로서의 완충지대 역할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들의 실험들의 유연함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만 해준다라고 해도 저는 그 이후의 몫은 다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많은 아이디어들을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많은 활동들이 이어졌었는데 지역에서 평화 네트워크라든지 뭐 평화 빌리지라든지 이런 개념도 좀 도입을 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해야지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이 기성세대들이 너 이거 한번 해봐. 해볼 수 있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혼자 하면 아이디어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모여서 자꾸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원도와 그다음에 허영 의원실과 등등 지역 사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오늘 주로 얘기가 나왔었던 평화 경제, 사회적 경제, 청년 이 분야는 이 강원도정과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과지표의 툴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 자체를 시도와 그 다음에 실험과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얼마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도를 했는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개발된 지표를 가지고 공무원이 불안하지 않게 이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게끔 도정 전체가 혁신적으로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일본 사회를 제가 겪어보니까 열악하고 소멸되는 지역일수록 규제와 제재가 훨씬 완화돼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중히 여기고 실패를 허용하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어렵고 열악한 곳일수록 오히려 규제가 복잡하고 실험과 시도가 될 수 없게끔 설정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평화경제, 사회적 경제 청년들이 이제 주도하고 시도하는 분야가 새로운 분야들이고 그다음 이것들이 의미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와 국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은 지역사회형 새로운 형태의 지표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공공과 민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준수하고 어떻게 하면은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대친교사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되면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실 아까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예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고 갖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요즘 나오고 있어서 아예 이런 성과들을 통해서 아예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선제시하시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요즘 하고 있어서 좀 주민들과 함께 해서 프로젝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들 다시 만나야 되는 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저희 같은 여행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연천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연천 내에 DMZ 지역에서 사시는 마을 분들이 대부분 외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시골살이라고 해서 시골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하루씩 머물면서 홈스테이 하는 BM을 갖고 있는 조직이었는데 한 2년 가까이 연천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지역분들 마음을 사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역의 컨텐츠를 엮는 잡지를 만들고 지역 내에 왔다 갔다 하는 한살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강원도 경계를 넘는 펀치볼 같은 데 여행을 하는 것들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조직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는 10년 정도 생각하고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거였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원의 이슈인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 생각을 했었던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제도와 예산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접경에서 주로 기반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과 강원도 접경에서 기반 구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일부긴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접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해 5도라든가 이런 데들이 거국적으로 만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들을 이번 기기를 통해서 강원도 사경센터가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뭐 평화의 길은 희망이다. 가능성 아니면 미래 먹거리다. 현실 가능한 가까운 미래다. 이거 비문이지만 사회적 정의로 평화교는 저희 아이의 미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 빨리 실현돼서 저희 아이가 이제 시험 끝나고 오면 바로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